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비행장에서 지난 9일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러시아의 군용기 최소 8대가 파괴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항공전력 절반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 지역의 중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거세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Не наближайтесь до військових об'єктів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усіх тих місць, де вони зберігають боєприпаси і техніку, де тримають свої штаби. 이후 지난 18일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다리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 부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바스토폴 항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측은 항구 주변에서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국이 점령한 헤르손 동쪽에서도 드론 6대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후방 교란이 본격화한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포함된 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또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또 공격을 당한 겁니다. 원전관리동 건물 부지에 포탄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규모로 끔찍한 핵사고가 우려되지만 양측은 매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і обстрілів пожежа на атомній електростанції. Повторюю, в результаті обстрілів військам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Однако прошедшей ночью на прилегающей к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территории киевским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была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реализации чудовищной провокаци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 전면전은 잦아들었지만 국지적 충돌이 계속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4일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전후해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주에 러시아가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Ми всі маємо бути достатньо міцними, щоб протистояти будь-яким ворожим провокаціям стільки, скільки потрібно, щоб змусити окупантів. 동부 돈바스나 남부 전선 전투는 소강 상태지만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원전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폭발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 우크라이나에 14조 원을 지원한 미국은 최근 1조 원 규모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주요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을 무기로 뒤집겠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열을 가다듬고 헤르손 등 남부 탈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벨라루스에 대량의 지대공 미사일을 집중시키며 판세를 뒤바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러시아, 영토를 한치도 내줄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 양보 없는 싸움으로 전후는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이행을 위한 공동조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곡물 운송 선박 검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한 흑해 곡물 수출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65만 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됐다며 이 같은 합의 이행이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this extraordinary spirit of commitment that we have seen in the JCC will fructify. 하지만 흑해 곡물 수출 합의의 또 다른 부분인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운송과 보호, 금융과 관련해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are working hard in order, in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e EU,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ose obstacles being removed.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더 많은 식량과 비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과 물가 하락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흑해 곡물 수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오후 9시 30분쯤 SUV 차량이 강력한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운전자는 푸틴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정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두기나. 두기나는 아버지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두긴 또는 부녀를 노린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а месте происшествия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следователи и криминалисты Главного след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К России по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коллегами из ГУК СК России. 아버지 두기는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던 딸 두기나는 러시아 국영TV에 나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했습니다. 러시아는 당국의 수사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당국이 두기나의 죽음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면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보관소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수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먹은 매트리스와 또 흙이 묻은 장판이 가득합니다. 평소 이곳 보관소에 모이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톤 정도. 그런데 물폭탄이 휩쓸고 간 자리에선 하루에만 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저녁 10시에 자고 있는데 비상근무 나와서 떨어졌는데 말도 못해요 그거는요. 보통 50배였으면 한 500배 정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광복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수해 폐기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수해 폐기물은 더 들어올 예정인데다가 재활용해야 하는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와 분류 작업만 해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11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을 3,326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폐기물들이 함께 반입됨으로써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이런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난 16일까지 나온 수해 폐기물은 서울만 해도 1만 톤을 넘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투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오른팔을 기계에 넣자 왼팔의 시간이 줄어들고 커피 2잔을 받습니다. 팔이나 몸에 다양한 패턴을 새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신은 더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문신은 대부분 얇은 방막 위에 전도성 물질을 인쇄하는 방식이라 문양이 일률적이고 신축성이나 통기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모양으로 즉석에서 전자문신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전자 잉크를 이용해 피부에 바를 수 있으면서도 전도성이 우수한 전자문신을 만든 겁니다. 개발한 전자문신 잉크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그림을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0초면 빠르게 말라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누로 깨끗이 지워져 언제든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문신으로 맥박은 물론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자잉크가 빛에 반응하면 열을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물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액체 금속 기반의 전자 문신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정보들,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땀에 포함된 화학 물질 같은 거를 분석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신 관련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MIT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체액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에 착안해 색이 변하는 바이오잉크를 개발했으며 미국의 한 타투이스트는 기억하고 싶은 음성을 문신으로 각인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을 넘어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읽고 알려주는 스마트 전자문신이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6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17.5%, 첫 회 시청률이 0.9%였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기록입니다. 저희 첫 방송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사랑을 주셔서요. 우영우를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분 좋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우영우는 방영 내내 무공해 힐링 드라마로 화제가 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유쾌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영우 분들과 또 우영우가 아닌 많은 다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도 또한 그분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ENA라는 낯선 채널에서 방영돼 시청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습니다. 역시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3회차까지 2배씩 상승하더니 7회차에 접어들자 10%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다고 이름난 작품을 직접 골라보는 시청자들의 변화가 반영된 겁니다. 예상 밖의 돌풍으로 채널은 물론 지리산으로 쓴맛을 본 제작사도 단번에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제작사 A스토리는 우영우 웹툰에 이어 뮤지컬 제작에도 나섭니다. 작품성 하나로 2달 동안 시청자를 울고 웃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품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콘텐츠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 바보인 척하면서 우리 놀리는 거 아니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방적인 보살핌이 아닌 공존입니다. 굉장히 약자 같은 약간 기존의 편견이 드러나는 역할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장애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응원도 하게 되는 그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천재성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받지만 모델은 엄연한 실존 인물입니다. 오히려 자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Did not have the same autistic traits that she did. I just really felt that was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and also shows just how big of a spectrum that autism truly is. 법정 드라마인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온갖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소수자,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다루지만 진지하면서도 경쾌한 방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가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현실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 건설로 두동강날 위기의 마을을 구한 극중 팽나무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우영우가 천재성을 발휘할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유영하는 고래는 극의 판타지적 요소를 넣기 위한 소재였지만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래를 선택하게 됐고 참 신비하고 좋은 동물이더라고요.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이라는 대사는 동물권에 대한 울림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래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개인의 영역, 돌고래 관심 가지는 거 인정해주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이 친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대화해주면 훨씬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담하게, 불행하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게 다름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법. 힐링 드라마 우영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자 선물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 나타난다는 헝거스톤.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졌을 때 하천 돌에 해당 연도를 새겨놓은 것이 헝거스톤입니다. 1959년, 2018년 등 가물었던 해에 새겨진 헝거스톤들이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인강처럼 이탈리아 포강, 프랑스 루아르강 등 유럽을 대표하는 하천은 수위가 낮아지다 못해 곳곳에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아진 하천 수위로 인해 라인강은 바지선 운송이 제한되면서 물류와 공장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는 농업 생산량 3분의 1을 책임지는 포강 유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 강 등도 가뭄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worsening drought crisis across the West is not just bad for business and farms, it's an existential threat to our communities and to our livelihoods.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가뭄 현상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75%가 가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 있는 발데카나스 호수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면서 호수 바닥에 둥근 모양의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심부에 세워진 거성만 대략 30여 개. 100년 전쯤 처음 발견된 뒤 지난 1963년 프랑코 독재치하에서 댐이 건설되면서 완전 수몰됐습니다. 최고 7,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연구가 제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Una sorpresa porque es una oportunidad única de volver a valorar un sitio que no se había valorado en su justa medida, primero hacía 100 años. 스페인의 스톤헨지로 불리는 거대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광업계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호수의 물이 3분의 2 정도가 빠져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Emerge el dolmen y empieza el turismo del dolmen. Ese turismo es aparte, porque es continuamente, el dolmen es continuo. 오랜 가뭄 때문에 인근 농민들은 양들의 먹일 물을 길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적지 개발은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Entonces la charca se queda con poca agua y ahora no hay agua para ganar y hay que traerla. Y ya está. Si es que tener aquí para que aprovechen el pasto y el rastrojo hay que traer las aguas y si no. 결국 선돌 유적지를 아예 높은 지대로 이전하거나 박물관에 옮겨놓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하려면 낮은 수위가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비 한 방울이 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강렬한 비트의 음악에 맞춰 젊은 여성이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이번 여름 촬영된 영상 속 인물은 핀란드의 젊은 총리 산나 마린입니다. 당시 파티는 가수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가정집에서 열렸습니다. 사적인 모임이라 해도 한나라 총리의 모습이라 당혹스러운 데다 영상에서 코카인을 지칭하는 은어가 들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마약 복용 의혹이 제기되자 산나 마린 총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필요하면 검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No, ei ainakaan minun tietääkseni. Näillä videoilla puhutaan jauhojengistä. Osaatteko kertoa, mikä se on? En osaa kertoa, en tiedä siitä mitään. 댄스 파티 영상을 계기로 핀란드에선 총리의 사생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나 마린이 춤추는 시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과거 영국 존슨 총리도 광선검 춤을 췄다. 총리라도 사생활이라 괜찮다. 옹호하는 의견들입니다. 반면 러시아 도발로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데 지금 춤이나 추고 다닐 때냐. 페스티벌이나 파티에 시간 쏟느라 국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린 총리는 지난해 총리 이전에 개인으로 봐달라며 예전처럼 살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I'm an individual, a person, a real person also, even though I'm a prime minister. So I won't change the way I behave. 1985년생인 산나 마린은 34살이던 2019년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최연소 총리가 됐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에 걸린 외무장관과 밀접 접촉한 뒤 새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달까지 비행할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SLS가 현지 시간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길이 98.1m로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낸 세턴5의 112m보다 짧지만 최대 추력은 880만 파운드로 15% 더 강화됐습니다. SLS엔 우주인을 실어 나를 오리온 캡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사람 대신 새로 개발된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3개가 오리온 캡슐에 탑니다. 방사능 등 각종 측정 센서를 부착해 장기 우주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오는 29일 발사되면 로켓에서 분리된 오리온 캡슐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돈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 표면에 보내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화성까지 탐사하는 원대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NASA's Artemis program will pave the way for humanity's giant leap, future missions to Mars. There's no doubt that we are in a golden era of human space exploration.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2024년 우주인이 탄 오리온 캡슐이 달 궤도를 도는 유인 비행에 나섭니다. 그리고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로 이어지게 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편안한 데님 패션으로 나타난 브래드 피트는 영화 홍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는 달리는 초고속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킬러들의 기상천외한 싸움을 다룬 불릿 트레인. 특히 등장인물의 성격을 반영한 독특한 액션과 코믹한 요소는 성룡과 찰리 채플린 같은 선배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I'm not even comparing myself or us to us. We are just a stand in the shadows. 또 봉준호 감독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I would love to work with director Bong. I mean, as an actor, we've been really fortunate to be a part of his film, a film he's doing now with Mickey 17, and that's just about to start shooting in London. 영화 부산행과 자신이 제작한 미나리를 거론하며 한국 배우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And the actors' performances were off the charts, especially the daughter. She just broke my heart. Like the two child actors we had in Minari were just so special. Stephen Young was like as good as any leading man performance, you know. 벌써 네 번째 방한인 빵 아저씨 브래드 피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